네, 민주노총이 오늘 노동법 계약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벌인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300명대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집회 강행이 옳으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노총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그러니까 숱하게 질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국면에서 굳이 집회를 열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지적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음, 총파업이라서 음, 정말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이번 파업은 지금 매년 2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죽음의 형제를 멈추기 위한 파업이고요. 음흠, 또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네, 아직도 기계처럼 일하는 수백만의 청년 전태일과 음, 함께 살자는 파업입니다. 예, 네네네. 그, 네, 예. 그건 조금만 더 알겠고요.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잠깐만요. 말씀. 예, 예, 그 예. 취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자,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던데 어떻게 지킬 계획이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째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오늘 오후 파업을 하거든요. 예, 파업 이후에 국회 앞에 모이는 대중 집회 방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예. 대신에 음, 어쨌든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 파업 취지, 저희 음, 요구 취지를 살려서 네, 서울시 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음흠, 9명으로 예, 제안해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음, 아무튼 9명이지만은 철저한 선제적인 발열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예. 음,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예, 개인 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9명까지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9명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이, 근데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의문부호가 많이 따라붙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예. 지킴이들, 예. 현장 우리 간부들을 배치해서요. 예. 예. 9명 인원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요. 예. 어제도 예.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 그 집회를 음. 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했는데 예. 예, 9분의 우리 김미숙, 김용균 청년 음. 어머니를 포함해서 9분으로 음. 제안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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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켜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9명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현재도.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네, 저번에 문화제가 열렸을 때도 100명 네. 밑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장 체크를 해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경우가 여럿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제대로 통제가 되겠느냐라는 게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래서 그런 뭐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집회 참가자와 그 네. 시민을 분리하는 음. 이런 구분선을 설치를 하고요. 네. 또 그건 이제 경찰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음. 그 집회 참가자 대우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고 이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추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가자들의 어떤 신원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리 지금 그 준비를 다 하시는 겁니까? 참가자의 서명부를 작성을 할 계획이고요. 예. 예, 그 일단 현장에서 우리 집회 참가 현장으로 나올 때 1차 발열 체크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도 음. 2차 발열 체크를 하고 예. 역시 참가자 서명부를 작성하면은 예. 뭐 이후 예. 만일의 사태가 발생을 해도 음. 사후 추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꼭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냥 온라인 집회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이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역시 그 온라인으로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음. ILO 협약에 배치되는 노동법 계약에 대한 항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민주당 의원님들 음.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메일과 문자 등 이런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고요. 예.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이제 강력히 집회 철회를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주당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우려하지 말고 자신들의 몫을 먼저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 확산이 시기를 놓친 방역 지침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는 그 지적이 많잖아요. 네. 네. 정부의 이런 실책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희 민주노총은 지금 올해 10개월간의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네.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뭐 PC24님이나 주구장창님이나 여러 애청자들께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이것이 뭐 이제 국민 여론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저명한 우리 시선 집중 프로그램에서 예. 기회를 주셨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절실하게 좀 제정이 필요로 됩니다. 네.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사망한 분이 몇 분이신지 아시죠? 오늘 아침 현재 510분입니다. 네. 510분의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셨는데 예. 매년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정말 이런 야만적인 현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이 산재 사망 재해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좀 국회가 빨리 코로나도 막아야 되지만 이 산재로 인한 김용균 청년과 같은 죽음의 행렬을 막는 이런 입법을 시급히 한다면 저희들은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 처리 문제를 여쭤봤더니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다. 연말까지도 이제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도 사실은 좀 유보적으로 답변을 하던데 민주당의 이런 어떤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안타깝고 네.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여러 차례 국회 연설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당의 그 장철민 의원 같은 분은 벌금 50만 원 인상하는 산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중재법에 관심이 없고 산재법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3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3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첫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의 5인 이하 사업장 전면 적용이라는 세 가지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10만 명이. 노동조합법 10만 명이 2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그 원청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개입하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노사 관계에서 은폐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문제인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교섭할 대상이 없어서 지금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노조법을 통해서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확대해가지고 실질적인 자기 권익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기법 5조 이것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태일 열사가 근기법을 지켜라 하고 산화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40여 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적용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장 관리와 사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민주노총 양동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